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슬금슬금 떨어져가지고 뭐 38,000달러를 실제로 찍을지 안 찍을진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와중에 뭐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은 그나마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장세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이 있으면서 알트코인이 상승해야 우리가 원하는 장세가 오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몇 시간 동안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게 왜 그런구나 라는 거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장세가 한동안 유지가 되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또 폭발적인 장세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제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번 영상을 아마 끝까지 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 일단 첫 번째는 한국 규제 당국이 11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 이게 코인텔레그래프 외신에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8월 달 딱 들어섰잖아요. 8월 3일로 9월 24일까지인가? 9월 어느 시점까지 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 당국의 규제안에 통과 못하고 이거 여기다 이제 뭐 등록을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거래소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뭐 추가적으로 고팍스 정도 되겠네요. 그 이외의 거래소도 뭐 괜찮은 거래소도 있겠지만 웬만하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래소 위주로만 거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서부터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사우디 아람코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거짓되고 부정확한 소문을 일축했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우디 아람코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정유 뭐 어떤 이런 사업하는 그런 기업 중에 엄청나게 큰 데잖아요. 근데 사우디 아람코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해서 관련한 뭐 인프라를 깔고 있다, 뭐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고 부정확함을 확인한다.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진짜 이게 뭐 말이 맞는 건가, 말도 안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뉴스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산업 혁명에서 화석연료는 지속적으로 그 쓰임새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우리가 전기라든가 이런 걸 뭐 전기 자동차가 아무리 발달돼도 전기는 어딘가로부터 그게 이제 생성이 돼야 되지만 궁극에는 3차 산업의 파이가 축소되면 결국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인 이 사우디 아람코도 결국엔 이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리 대비해서 손정희의 비전 펀드에 많은 자금을 이미 예전서부터 이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뭐 호재의 기사일 수 있는데 마라톤이란 어떤 이 채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메인으로부터 3만 개 이상 되는 그 신형 채굴기 비트코인 신형 채굴기를 뭐 매수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계획으로 이제 수립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되게 오랫동안 채굴을 한 이 채굴 회사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신형 채굴기를 많이 들여놓지 않죠. 이게 대당 가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명 차티스트 분들 견해들도 우리가 뭐 참고를 하는데 특히나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채굴자들, 특히나 대형 채굴자들, 그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무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장세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득이 엄청나게 날 시장이기 때문에 돈 투자를 이렇게 한다라고 저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메인이란 단어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비트메인, 매트릭스 포트에 관한 것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뉴스가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추려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인도가 국가 최초의 디지털 통화인 이 루피를 출시. 하지만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인도 정부에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 루피는 우리 스마트폰, 블록체인하고 관련 없는 어떤 그런 폰들 있죠. 그냥 메시지만 전송하고 전송받을 수 있는 그거 뭐 페이티엠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페이티엠 시스템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페이스북 그들이 또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알기로 8년 전 그때서부터 아마 투자를 해서 인도 시장에 인프라를 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뭐 이 루피가 이제 뭐 국가 주도로 공인돼 가지고 뭐 이게 통과됐다. 근데 뭐 또다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블록체인과 관련 없다. 그런데 CBDC에 관해서는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 뭐 출시를 할 거다. 결국엔 출시할 거다. 인도 정부에선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바로 한 몇 시간 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도는 여전히 비트코인 및 기타 사설 암호화폐 금지를 고려 중이다. 이게 그냥 우리가 순진하게 이 뉴스 그냥 헤드라인 그냥 맥락만 딱 보면 아 그러면 나는 와지어 X 투자하고 있는데 망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 정부에서 이렇게 부정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7월 3일 날 나온 뉴스인데 코인베이스 인디아가 사람들을 구인한다, 하이어링 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술자들, 뭐 소프트웨어, 뭐 개발자들, 그리고 뭐 고객, 뭐 지원자들, 하는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지원해준다, 뭐 구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이게 더 사실적인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인도 정부에서 진짜로 비트코인 및 뭐 기타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면 과연 코인베이스가 뭐하러 이런 일을 행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들어가지도 못했죠. 허가도 안 나왔겠지만, 자, 그런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인데, 지금의 확 이제 치솟아 오르는 어떤 유동성 장세가 왜 그냥 뜨뜻미지근하냐.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준의 그 윌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9월까지 테이퍼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관해서 언급이 나올 수 있다.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 자체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조성되거든요. 왜냐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연결지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메커니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상원의원이, 여기 린제이 그레함이란 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그레함 상원의원이 자신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이퍼링 얘기와 금리 인상에 관해서 자 연준에서는 명분거리를 하나 생긴 거예요. 이 돌파 감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가 변수예요. 코로나가 잡냐 시기가 늦어지냐에 따라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도 아마 조절이 많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구간까지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를 또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네오 3.0이 네오 N3가 이게 뭐 메인넷이 런칭이 됐다. 근데 왜 크게 가격이 못 오르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실망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마지막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건데 코인 시장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이 정확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력들은 그거를 또 항상 노려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비트코인이 완만한 오름세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 3.0은 런칭이 됐긴 했지만 중요한 건 2주에서 3주간의 또 다른 이슈거리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네오 측에서 발표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이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거고 저는 어쨌건 지금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인컴 샤크 예상대로 어저께 이 사람이 이제 차트를 올렸을 때가 41,200달러? 41,500달러 부근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말한 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39,000달러 뭐 하회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38,000달러를 찍고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차트를 올리고 또다시 차트를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 38,000달러
뭐 많이 떨어져 봐야 거기를 지지해주면 땡큐죠. 근데 어쨌건 이 사람 예측대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로헤치죠. 제가 이제 한 20대 후반부터 많이 칼럼을 즐겨보고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은밀한 양적 완화는 사실상 종료됐다.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동성 쓰나미 역전으로 12월 31일까지 3천억 달러의 현금을 추가하는 재무부 프로젝트. 뭐 이게 그래서 이것에 관한 칼럼이 제로헤지에 들어가서 아마 보시면 아마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궁극적으로 12월 31일까지 345조 원의 이 어떤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재무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려는 재무부의 플랜에 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장세가, 유동성 장세가 안 오는 이유가 테이퍼링에 관한 공포심을 연준에서 일단 조장해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힘이 없고, 또다시 이제 중요한 게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옐런이 편지를 하나 썼죠. 부채 한도 협상에 이것에 관해서 해제를 해야 되거나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옐런이 편지를 하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로헤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얘기는 그 미디어에 나왔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7월 25일 날 미국 국가부채 곧 한계에 도달한다. 부채 한조 높여라. 미 재무장관 의회에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8월 1일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8월 1일부터 미국 국가부채가 법정 상한에 도달한다는 점을 알리며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 이 얘기가 나오죠. 예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럼 이게 여기서 연기되거나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 미국 국가 부채로 인해서 국가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 부도가 안 나는 게 뭐냐면 지난 80년간 계속해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연례 행사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을 통해서 재무부는 이럴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퇴직기금 등의 납부 등을 유예한다. 그는 비상조치가 지속된다면 이 기간 정부의 미래자금 지출 예상치를 추정하는 어려움과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그래서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테이퍼링 얘기를 꺼냈고, 옐런 재무장관은 이 부채 한도에 관해서 상향하거나 연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 있고, 자, 그 중간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이죠. 근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집권 시기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는 것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이잖아요. 공화당은 당연히 이거 갖다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그게 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건 명분거리를 한동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지금이 올림픽 시즌이죠. 올림픽 시즌.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든 뭐 관심 있는 사람이 이건 올림픽에 뭐 축구 경기를 보거나 야구를 본다던가 농구, 배구 뭐 여러 가지 재미난 거리들이 있잖아요. 매일 밤마다, 매일 뭐 저녁마다. 어쨌건 지금 한동안은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뭐 계속 그러겠어요? 국가 부도가 나겠어요? 타결되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 홍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표가 과연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서 얼마만큼 발표가 나냐, 그리고 돌파 감염자 얘기가 과연 얼마만큼 미디어에서 뭐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마 결정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뭐 결과는 뻔히 뭐 이미 다 모든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뭐 항상 진짜 뭐 제가 뭐
뭐 엄청난 뭐 정보를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드려서 그냥 연결만 시켜서 저는 이제 영상에 만들 뿐인데,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서 불장에 와서 여러분들 되게 아픈 마음 막 이런 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은 분명히 올 거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